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을 해야만 2시에 자동으로 방송이 뜹니다. 설 이후 매수자들의 계약 취소가 부쩍 늘었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계약이 날아가자 집주인은 거품 물고 난립니다. 설이 지나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던 매도자들이 매물만 늘고 찾는 사람이 없자 실망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3년은 금리가 오르지 않겠지만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라는 복병이 집값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매수를 무한정 방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값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9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늦기 전에 전화를 주십시오. 매수자 무더기 계약 취소, 집주인 거품 물고 난리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도시입니다. 지금 온갖 아파트 건물들이 화염에 휩싸여 있네요. 지금 부동산은 폭등을 폭락하면서 사실상 이러한 그림을 연출하고 있어요.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 집값 상승 요인보다 하락 요인이 크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중이라는 게 있어요. 경중이라는 게. 자, 여기 보시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정부의 정책 가장 큰 게 지금 왜 4주 연속 하락폭이 감소됐을까요? 그거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부양책이나 아니면 규제 해제나 그 다음에 금리가 서서히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냐, 뭐 확정된 건 없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주가도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는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지라도 이제 경기 침체가 심각하지만 않으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달러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주가 회복, 이것도 집값 상승에 약간 바람을 넣는 꼴, 금리도 안정되는 것 같고, 단기 폭락,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반등작용도 할 수가 있다. 바로 이게 올해 이제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보통 하반기로 예측합니다. 당장 봄에 뛸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지만 올해 중에 뛴다. 자, 그 다음에 집값 하락을 이제 외치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이제 큰 복병이죠.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금리 불안. 금리가 지금 안정됐다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아직은 CPI가 높습니다. 미국에. 물가가 상당 부분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해외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올라간다? 없어요. 그런 경우가. 그 다음에 전세 하락. 가장 치명적이에요. 이게 지금. 전세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아파트 못 뛰어요. 전반적으로 전세가 횡보를 하거나 최소한 횡보는 해줘야 하는데 계속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하락이다. 자, 집값 전망 무게중심이 어때요? 하락 쪽으로 기울었죠. 이번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전세가 하락, 갭 투자 감소, 매매가 하락, 이 3단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이제 상승으로 턴을 하겠죠. 전세가 하락, 갭 투자가 감소. 당연히 전세가가 내려가게 되면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해야 돼. 전세 끼고 투자를 하더라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매가가 떨어지겠죠. 그래도 결국 올해도 집값 떨어진다라고 서울신문에 나와 있는데 3단계 먼저 전세가 하락부터 보자고요. 매매 전세가 현재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도 폭락하고 있지만 전세도 폭락. 오히려 전세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역전세 때문에 전세를 기피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급락하는 것도 역전세 상황의 하나의 요인이에요. 세 번째는 공급 폭탄. 이제 3기 신도시 택지지구를 비롯해서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그동안에 그냥 다주택자들이 계속 소화만 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이 안 사버리니까, 투자자들이 안 사버리니까 공급 폭탄이 표가 나요. 더군다나 미분양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요인으로 전세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무지막지하게 뛴 거 기억 다 하시죠? 2배까지 뛰고 그래서 집값도 뛰고. 근데 이게 후유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전세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금리, 전세대출.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전세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전세대출을 안 받아요. 잘. 오히려 월세 내고 말아요. 그리고 전세 하락은 이꼴 집값 하락입니다. 갭 투자 감소. 당연히 전세가가 하락하면
투자되는 금액이 커지니까 갭 투자가 줄어들죠. 전세가가 높아야 투자합니다. 전세가 상승을 해야 투자를 합니다. 갭 투자는. 자본금이 많이 들어요. 지금 투자하게 되면. 갭 투자 거래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전체 거래량도 지금 형편없어요. 현재 작년은 거의 1000건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1월달 아직 끝은 이제 안 됐지만 300 몇 건 됐죠. 많이 돼야 한 500건 될 것 같은데요. 자, 금리 전세대출 감소. 이 금리 때문에 전세대출이 감소되고, 즉 갭 투자가 감소되면 집값은 떨어진다. 그 다음 세 번째, 당연히 이렇게 두면 매매가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갭 투자자가 감소해서 집은 떨어지고, 거래량이 그러니까 지금 안 늘어나는 거야. 실거주자만 잡을 수는 없어요. 투자자인 갭 투자도 잡아줘야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안 잡으니까. 그래서 하락. 미분양은 또 늘어나고 있어요. 미분양 증가는 무조건 매매가 하락과 직결돼요.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최악입니다. 이게 살아나려면 보통 사이클상 앞으로 1년에서 2년은 더 떨어져야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금리하고 앞으로는 이제 금리만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좌우하는데, 금리는 고금리 유지 상태에서 이제 더 인상은 안 하더라도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 경기는 아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2023년이 최악으로 보여져요. 지표 하락, 여러 가지 지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 이번에 강남, 서울, 수도권의 집값 폭락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수료 최대로 맥심으로 줄 테니까 빨리 팔아만 주세요. 집주인들이 울면서 하소연하고 있어요. 읍소. 한번 사례 볼까요? 강남, 서울, 수도권으로 구분해 보자고요. 강남, 압구정, 한양 1차 30억이 21억. 엄청나게 떨어졌죠. 반포 1단지 37억이 25억.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어요. 잠실 5단지 32억이 22억까지. 요즘 조금 반등은 다시 또 24억으로 했더라고요. 개포 6단지 28억에서 19억. 개포자이 이 새 아파트가 30억대가 20억으로. 레미안 원베일리 39억이 30억. 거의 어떻습니까? 강남이 30% 이상 다 빠지면서 금액으로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서울. 이제 그동안에 요지부동 빠지지 않았던 목동, 여의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여의도 3부 27억이 20억. 많이 빠졌죠. 목동 14단지 17억이 10억. 이거 뭡니까? 장위, 포레 13억이 7억. 뉴타운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 마곡 자 13단지 16.8억이 10.9억. 거의 뭐 6억 빠졌고, 상계 16단지 6.2억이 3.4억. 반토막이네요. 창동 2단지 7.2억이 4.9억. 반토막이네요. 어때요? 서울도 많이 빠졌고, 이 수도권 보실래요? 수도권은 이제 경기도의 외곽하고 핵심 지역을 다 보자고요. 광교 중흥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자, 대형 평형 32억이 23.2억까지. 판교 산은 그동안에 판교나 그 분당이 별로 안 빠졌었는데 이거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어요. 16.6억이 8억대로 미끄러졌고, 물론 소형평형이죠. 유래 롯데, 유래도 지금 난립니다. 15억짜리가 9.2억. 동탄 이제 외곽 쪽도 동탄 반도 14억에서 6억. 거의 반토막입니다. 반토막도 더 낮죠. 과천 레미안 자 19억에서 13억. 청라 한양 13억이 6.3. 반토막도 더 낮죠. 이번에 매수자 계약 취소. 제가 이제 제목과 일치하는 건데, 강남도요 30억이 넘는 아파트도 계약금 걸고 취소하는 사례가 막 늘어난다는 것은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매수자 거래 취소는 먼저 강남 취소, 잠실주공 5단지, 도곡동 도곡렉스, 대치동 뮤드아파트 수억씩 손해보고 그냥 계약을 안 해버리는 거야. 분석. 자, 2021년은 오히려 이때는 올라갈 때는 매도자가 취소했는데, 작년부터 2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수자가 취소하고 있어요. 고가, 특히 비싼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5억 초과 무려 22.7%. 15억 초과 아파트가 이렇게 많지 않는데 비중이 높죠. 취소 비중이. 취소 원인은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올라갈 게 요연하니까 전망도 하락이고, 금리가 아직은 뭐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상당 부분 고금리를 유지할 것 같고, 파기의 종류. 매수자가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계약을 해서 파기하는 경우 집값이 계약금보다 더 추락하니까 계약을 했는데 그 옆에 것이 더 싸게 나왔어. 당연히 파기하죠. 당첨 후에 미계약. 이번에는 이제
분양에 당첨됐는데 그냥 어찌됐든 게 20, 30대 1이 40%밖에 계약을 안 했어요. 20, 30대 1이면 와 엄청난 경쟁률인데 이런 식으로 당첨되어놓고 계약을 안 하는 거야. 포기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가 매수 싸게 매도. 자, 특히 아주 비싸게 매수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빨리 던져버리고 있어요. 왜? 더 손해보기 전에. 집값 떨어지자마자 그냥 매도. 정부 부양책 집값 상승 이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러요. 현재는 아직도 이제 하락이 지속이지만 그래도 정부 부양책이 좀 어느 정도는 먹혔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자, 물론 지방은 줄어들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정부가 LH를 통해서 미분양을 매입한다는 게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이거 두 번, 이 한 군데 매입한 게 아니라 지금 두 군데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남 용산 규제 해제, 이건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지면 아마 정부가 또 카드를 쓸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양책, 이건 이제 대기 중.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게 첫 번째죠. 자, 미분양 매입, LH가 지금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세금 피 같은 혈세로 매입을 하고 있어요. 자, 미분양 살리기, 경쟁률, 계약률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LH에서 지금 안달복달, 말도 안 되죠. 자, 문제점. 자, 미분양, 아무튼 6만 가구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정부가 다 매입하겠어요. 결국은 100개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중에. 하지만 미분양을 매입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 오히려 미분양을 싸게 할인 분양해서 일반인들이 싸게 매입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강남 용산 규제 해제, 강남 3구 용산 규제 해제 아마 상반기 중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물론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는 조건하에 없어집니다. 조정지역, 투기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이걸 폐지할 가능성도 커요. 이거 폐지 안 되면요 실거주 아니면 못 잡아요. 강남, 목동, 여의도. 쉽게 말해서 이게 폐지되지 않는 한은 얘들이 뛸 확률이 높지 않아요. 돈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자, 규제 완화 시기. 흐름, 부동산 흐름이 변수입니다. 이걸 언제 완화할 거냐. 근데 제 생각은 더 떨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아마 완화하지 않을까. 부양책. 이제 이건 할지는 모릅니다. 옛날에는 했어요. 왜? 미분양이나 신규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 한 5년간 또는 10년간 주택수에 제외시켰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하고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매입해서 주택수에 제외시키지 않고. 그렇지만 안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지켜보고. 두 번째, 신규 매입, 미분양 여러 개 다 대출해 준다는 거. 세금 혜택도 왕창 주고. 그 다음에 청약, 대출, 세제, 심지어는 DSR까지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죠. 자, 한미 2022년 경제성장률과 2023년, 2024년 전망.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높았다가 쭉 내려가고 있고 마지막 4분기 때는 마이너스였어요. 오히려 미국은 4분기 때 치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 미국 경제성장률을 보세요. 여기 2.9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뛰는 거예요. 다시. 전반적으로 금리가 완화되는 데다가 미국이 또 이렇게 올라와서. 하지만 제 생각에 미국은 내년부터 아예 그냥 이제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폭락할 것 같은데요. 자, UN 세계 경쟁률 전망. 23년은 올해가 최악으로 보고 있어요. 작년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세상에 1.9가 뭡니까? 원래 세계가 4% 이상 상승률을 거두는데 반토막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미국은 0.4입니다. 지금 아까 마지막에 2.9까지 올라왔는데 0.4. 그리고 유럽연합도 0.2 심각하죠. 미국, 유럽. 우리나라도 2.0이라고 썼는데 1%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죠. 자, 결국 23년 빨간색은 24년인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수지 적자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1년 작년 내내 적자 있어. 딱 2월달 빼고 이렇게 적자 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강남과 여의도, 목동, 서울 집값 폭락 사례. 압구정현대 6, 7차 58억이 45억. 대단지 큰 평형이죠. 반포주공 1단지 20평대가 37억이 25억. 잠실주공 5단지. 자, 전용 그러니까 30평대 32억이 22억. 거의 10억이 빠졌죠. 광교 중흥 S클래스 대형 27억이 17억. 자, 개포주공 30평대
28억이 29억. 거의 10억씩 빠지지 않았어요?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29억이 20억. 압구정 한양 1차 30억이 21억. 파크리오 25억이 16억. 그 다음에 레미안 원베일리 38억이 30억. 개포주공 7단지 28억이 20억.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남 이쪽도 다 30% 이상 빠졌어요.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자 시범 22, 15, 3부 27억이 20억, 은하 21억이 17억. 자 양천구 목동 신시가 14단지 무려 16억이 10억, 16억이 12억. 이게 다 빠졌죠. 자 대치동의 한보 뮤드맨션도 자 38억이 30억, 거의 10억 가까이 빠졌고, 노도강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40% 폭락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중소건설사 할 것 없이 줄줄이 지금 분양 참패. 예를 들면 현대,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그 다음에 평촌 센터포스트, 남천 자이, 마포 더클래시, 전국 어디 할 것 없이 이 대형 건설사가 세상에 경쟁률이 0.06대 1, 0.3대 1, 계약률이 37%, 49%. 이게 뭡니까? 완전 쫄딱 망한 상태죠. 이런 거 잡지 마세요. 줍줍하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하시라고요. 자, 올해 중소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 단지별 평균 경쟁률. 중소건설사는 더 심각합니다. 0.18대 1, 0.01대 1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 임대차 거래 월세 비중. 월세 비중이 어떻게 50%예요. 이제 전세 역전시키게 생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은행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항상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가 먼저 올라가고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후행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됐네요. 5.6에서 7.02가 4.87에서 6.27로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어요. 다 모든 은행이. 그리고 예금금리도 지금 3%로 내려왔어요. 원래 4%였는데 4%가 분기된 예금금리. 즉 대출하고 예적금 금리가 내려갔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자, 하는 기준금리 보자고요. 기준금리는 이제 꼭지 찍고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여기 대출금리 내려가고 있는 거 그래프로 보이죠. 그 다음에 국내외 리스크가 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무역적자가 심각하다는 게 이게 가장 심각해요. 그 다음에 긴축재정을 펼치는 바람에 갑자기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상당 기간은 횡보할 것이다. 경기 침체가 심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코로나19가 이거 언제 길들지 몰라요. 장기화된다. 이제 전국 아파트 매매값 4조째 이거 좀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0입니다. 0은 한 이 정도 있어요. 0 노란 선. 근데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2022년 10월 달에 내려왔다가 바닥 찍고 23년 1월 달 되자마자 정부가 규제를 내놓으니까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아직도 커요. 마이너스 0.31, 0.42, 0.48. 이쪽 보시면 서초하고 강남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0이라면. 0까지는 아니고 아직 마이너스인데. 그런데 송파하고 강동구는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바로 지옥에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는 천국을 가야겠죠? 정부의 규제 해제로 집값이 4주 연속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세 하락 가운데 일시적인 반등 성격이 강하므로 지금은 실거주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